네, 그 아까 그 톨러런스라는 거 설정해갖고 이제 하는 거 한번 해보셨는데 100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선택이 돼버렸죠.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아까 톨러런스라고 만드셨던 부분 있죠. 이쪽을 자 얘를 한 30 정도 있죠. 30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선택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필요한 만큼만 선택이 됐죠. 얘가 톨러런스라고 돼 있는 거를 30으로 바꿔놓고 다시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얘를 선택하시면 필요한 만큼만 이제 얘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혹시 저처럼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얘 흰색만 선택이 됐죠. 거의 보시면.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얘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이쪽 부분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또 이제 컨트롤 D 눌러갖고 선택 해제 한번 하신 다음에 자 15 정도 만들고 선택을 하시면은 또 얘는 괜찮아지는데 얘가 문제가 돼요. 일단 15 정도로 해서 얘를 선택을 한번 하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봐보시면요 얘는 괜찮은데요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이쪽 부분 팔꿈치 있는데 여기 이상하죠. 이쪽 부분이 선택이 좀 이상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이 부분을 약간 손을 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를 쓰는 건데 아까 썼던 이 폴리곤 라sso 툴 있죠.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 한번 또 하시고 자 플러스 시프트를 누르면 플러스 형태로 돼서 얘가 더해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그 알트를 누르면 마이너스 형태가 돼서 얘가 빼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택되어 있는 영역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시프트를 누른 상태 있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얘 선택했죠. 선택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줘 보세요.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선택되셨나요? 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또 위에 부분 있잖아요. 위에 부분은 흰색이 없어갖고 선택이 또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또 여기 있잖아요. 얘 렉탱글 마키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 선택 한번 하시고 자 시프트 누르고요. 얘를 드래그 한번 해주세요.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비어져 있는 영역까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상태 있죠? 지금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또 한번 해주면 여기까지 선택이 돼요. 자 이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죠. 픽스드 사이즈. 픽스드 사이즈는 사이즈 고정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copi했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거는 오늘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똑같은 건 해결했어요?
이거는 우선은 얘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잠깐만. 얘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캡스럽게 누르시지 말고요. 이거는 누르시지 말고 Shift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근데 이제 또 얘도 필요하잖아요. Shift 누르고 Shift가 이제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흰색 필요 없는 애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흰색 없애버릴게요. 흰색 없애버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흰색만 선택돼 있죠. 투명한 거랑. 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보실까요? 딜리트 키. 얘 없어졌죠. 이렇게. 자, 흰색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금 8에서 해야 되는 임무는 다 했죠. 선택한 걸 해지 한번 할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나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지 한번 하실게요. 자, 이제 여기 있잖아요. 레이어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한 손 부분만큼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 레이어 있는 데를 더블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 핸드라고 이제 적어 놓고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얘가 손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의 면적이 좀 작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손의 크기를 조금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키우는 게 이제 스케일을 키운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손의 스케일을 한번 키워볼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얘도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에디트 트랜스폼 있죠. 이쪽 가시면은 에디트 트랜스폼에 자,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얘 선택 한번 해보실게요. 에디트 트랜스폼의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은 화면에서 이런 게 생겨요. 이런 점들이 생기죠. 옆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제대로 선택됐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얘네들을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운드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제대로 선택하면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스케일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좀 바뀐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자, 예전에는 얘네들을 비례대로 기준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따로따로 늘리려고 할 때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요. 그냥 여기 이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있죠. 제가 가리키는 이 모양 있죠. 자, 걔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얘가 전체적으로 커져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쪽 부분 선택하시고 마우스 갖다 대면 핸들러 생기죠. 이렇게 이런 모양 생기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이런 모양이 생길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크게 한번 키워줘 보실게요. 자,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늘려보세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늘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명령어 준 거를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키보드에서 엔터키 있죠. 엔터키 한번 눌러보세요. 얘 사라지고 이제 커진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요. 또 그 이쪽 얘를 보시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왜 아까 검은색을 안 칠하고 제가 딴 데다 검은색을 칠하라고 할까요? 이 손 때문에. 손이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바꿔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손에다 검은색을 칠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손에다 검은색을 칠했죠. 만약에. 그러면은 얘를 이동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이 두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손에다가 색깔은 안 칠하고 따로 줄 거예요. 따로.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아까 여기 밑에서 이거 누르는 거를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생성된다는 걸 알고 계셨죠? 네, 장단이 있는데 뭐냐면 단축키를 활용하면은 내가 이름을 바로 정할 수 있어요. 바꾸지 않고. 자,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죠? 레이어가. 자,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만드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시프트 N 키예요. 컨트롤 시프트 N 키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N. 자, 이렇게 나오죠. 뉴 레이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백그라운드 색상 줄 거거든요. 자, BG라고 한번 써줄게요. BG. 자, BG 해놓고 이제 OK를 올려주면요. 레이어가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자, BG라고 만들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또 얘도 이제 단축키로 하면 편해요. 아까 색깔 칠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에디트하고 셀렉트에서 셀렉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눌러서 필 눌러갖고 색깔 칠했죠. 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축키 쓰면 이제 조금 편한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앞에 전경 색깔 있죠. 전경 색깔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우리 아까 검은색 만들었었죠. 검은색 한번 만들어 주실게요. RGB에다가 000 해갖고 검은색 만들어 주시고 자, 정경색을 칠할 때는 Alt 딜리트, 바깥 색깔을 칠할 때는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되거든요. Alt 키 누르고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보실게요. Alt 딜리트. 자, 검은색 칠해졌죠. 검은색이 칠해졌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순서가 뒤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레이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손보다 먼저 위로 있기 때문에 검은색만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1, 2, 3, 4, 5, 6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8층에 있으면 8층에 있는 것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레이어 순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백그라운드 있죠? 얘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파란색 선 두 줄 나오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얘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려놓고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이 포지션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손을 움직였을 때 얘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손만 움직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대략 이 화면 정가운데쯤 보이게 이동시켜 주실게요. 이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있죠. 이쪽 선택을 바꿔놓고 자, Alt 딜리트 한번 눌러주시고 Alt 딜리트 Alt 딜리트 해야 되는데 눈이 커져. 이거 되는데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색깔이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아까 이제 스킬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은 자, 검은색 바탕에 손가락 있는 거는 이제 하나를 만들었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뭘 하냐면요, 저장이라는 걸 해야 돼. 저장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작업이 지금 다 끝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해야 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세이브 한다고 이제 기록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얘가 작업이 다 끝나든 안 끝나든지 간에 나중에 또 열어볼 일이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럴 때 이제 저장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확장자가 JPG거든요. JPG는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레이어가 단일로 합쳐져 갖고 지금 상태로 못 열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 중일 때 있죠. 그때는 이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PSD라고 되어 있는 거. PSD. 자, 포토샵에서 확장자는 PSD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작업물을 계속 유지하거나 다음번에 작업할 때 그때는 이제 PSD를 연다. PSD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PSD. 그래서 이제 PSD로 저장을 먼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실 건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먼저 PSD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Save As 한번 눌러보실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시고, 자, NCS 포토라고 이 창 뜨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저장하시냐면 1번 합성, 그냥 한글로 써놓을게요. 합성이라고 이제 써놓을게요.
자, 저희가 이제 작업이 안 끝난 거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얘를 어떻게 했는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자, 1 언더바 합성이라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파일 형식 나오죠? 파일 형식을 포토샵, PSD 이거 있죠? 이걸 선택을 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작업하거나 나중에 열어볼 때 레이어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포토샵 PSD 파일이에요. 자, 얘는 이제 프리미어 에펙 있죠? 일러스트 전부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저장 버튼 있죠? 눌러보실게요. 자, 포토샵 포맷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OK 눌러주세요.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여기 상태 스테이스 바 있죠? 여기에 제가 저장한 이름이 나오면 저장이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별표 같은 게 생겨요. 이쯤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작업을 계속하고 세이브를 안 했다 그러면 별표 같은 게 생겨요. 이쪽에.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이브 에즈 한번 할게요.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S예요. 컨트롤 시프트 S 눌러가지고요. 자, 파일 이름, 파일 형식 나오죠? 파일 형식이 있는 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JPG 있죠? JPG 선택해 주세요. JPG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저장 한번 해보실게요. 파일 형식만 바꾸는 거죠? 지금 자, 됐어요. 저장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남아져 있는 거는 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퀄리티라고 나오죠. 퀄리티가 12에 가까웠을 때 얘는 압축이 가장 안 되는 거고요. 이 밑으로 내릴 때 있죠. 압축이 되는 거예요. 단 장단이 있는데 뭐냐면 해상도가 떨어져. 압축시키면. 자, 한번 보실까요? 그 확인하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죠. 자, 얘를 퀄리티를 3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이쪽을 3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용량이 어떻게 돼요? 42.2K 돼요. 얘가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데를 다시 12로 한번 해놔 보세요. 12. 자, 어떻게 돼요? 164.4K가 되죠. 얘가. 그러니까 가장 압축이 덜 되는 상태가 10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축은 되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자, 일단 저희가 3 있죠. 3으로 해놓고 저장 한번 할게요. 3 해놓고 OK 한번 눌러보세요. 이 화면에서 저장된 게 안 보여요. 왜냐면 세이브 에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에 거는 저장이 됐는데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장했을 때는 얘가 포맷이 틀리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파일에서 오픈 눌러가지고 여기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PSD 말고 걔 선택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이미지 연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그라운드에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되어 있죠? 자물쇠. 네,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가 나오는 건 100% JPG라고 보시면 돼. GIF나 GIF 아니면 JPG예요. PNG도 이렇게 안 나와요. 자, PNG 제가 저장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PNG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시고
자, PNG도 백그라운드가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백그라운드 형태로 나오는데 얘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럴 경우 또 틀려요. 자, 보실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PNG 연 거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이제 투명한 채로 저장이 돼요. PNG 특징이 또 하나가 백그라운드가 그 합쳐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투명하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장점이냐면 백그라운드 필요 없는 것들 있죠. 그거 PNG나 PSD로 저장하시면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PNG가 낫겠죠. PSD가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쓰신다고 하면 PNG가 낫죠. 그걸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포맷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원래 상태의 PSD 파일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블렌드 모드 소스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예요. 자, 우리 아까 받은 거 있죠. 걔를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Alt 탭 눌러갖고 브릿지 있죠. 브릿지 선택 한번 하실게요. Alt 탭 눌러서. 자, 여기서 이제 얘 있죠. 아까 풀로 받았던 이 이미지 있죠. 그거 선택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떴잖아요. 지금 풀 있는 게. 자, 얘를 선택을 해갖고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포토샵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아까도.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전체가 선택돼서 이쪽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컨트롤 A가 아까 셀렉트에서 올이라고 되어 있는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얘 선택해줘요. 자, 선택되셨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잘라낸 다음에 쟤한테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키가 똑같은데요. 잘라내기 단축키 컨트롤 X거든요. 그 어디든 다 똑같아요. 얘는 어떤 프로그램 써도. 자,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한번 하세요. 자, 잘라내기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화면에서 이제 얘를 안 보이게 해주면 좋죠. 이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의 X박스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끌게요. 자, 얘 클릭하고 꺼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요. 저장하겠냐고. 근데 얘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 선택하고 닫아주세요. 자, 물어보죠. 얘를 이제 노를 선택하고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손 있는데 이제 제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레이어 있는 곳에서 백그라운드, 핸드 이렇게 있죠. 자, 핸드 선택 한번 하시고요. 핸드를 선택하면 그 위에 올라와야 돼요. 얘가 복사한 게. 그래서 핸드 선택하는 거예요. 핸드 선택하시고 그 컨트롤 V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화면에 이제 붙죠. 컨트롤 V 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 있나? 네.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 있는 걸로 얘를 보면요. 얘 있죠. 얘하고 얘하고 합쳐져서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게 얘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렌드 모드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풀이 있죠. 자, 얘를 이제 글래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요. 자,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는 거예요. 이쪽. 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글래스를 선택하시고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먼저 이제 NCS에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예요. 멀티플라이.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봐보실게요.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냐면요. 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곱하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면은 멀티플라이가 곱하기거든요. 이 화면하고 얘하고 이제 곱해진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 손이 있는 상태에서 이 화면이 곱해진 것처럼 나온 거예요. 블렌드 모드.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멀티플라이 위에 다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 선택 한번 해보세요. 다큰. 자, 어두운 색만 이라고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기서 이제 어두운 게 핸드보다는 글래스거든요. 그러니까 글래스만 더 잘 보이게 되는 형태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요. 자, 멀티플라이, 다큰, 라이튼, 스크린, 디퍼런스, 그레인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처럼 한번 다 눌러 보실게요. 자, 블렌드 모드 있는 거를요 다 눌러 보세요.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 리니어번, 다크 컬러, 라이튼. 느낌이 다 다르죠. 스크린, 컬러 닷지, 리니어 닷지. 자,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씩 한번 다 눌러보세요. 느낌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만들 때 써주는 이제 이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NCS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A하고 B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영역은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거를 한번 보시게 되냐면 연관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것도 이제 블렌드 모드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얘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알아야 되냐면요. 일단 이걸 쓰시기 전에 그 또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영역 있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그것까지 한 다음에 얘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면 일단은 이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블렌드 모드를 노멀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 글래스 있죠? 자, 글래스를 이제 노멀로 바꿔주시고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면적 있죠. 그 면적만큼만 보여주는 게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블렌드 모드를 노멀로 바꾸게 되니까 이 풀 모양이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를 이 손 모양 있는 만큼만 나오게 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마스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마스크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뭐냐면 클리핑 마스크하고 레이어 마스크하고 퀵 마스크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쓰는 방법이. 자, 먼저 클리핑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글래스하고 핸들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글래스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핸들하고 되어 있는 레이어 있죠. 여기를 봐보시면 여기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얘하고 얘의 경계선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쪽 영역 끝에 보시면 이 선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Alt 키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레이어가 있죠. Alt 키를 누르면은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런 모양. 여기 갖다 대면 이런 모양 생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얘가 얘한테 종속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종속이 뭐냐면 상위 개념 있지. 상위 개념에 속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종속이란 말 자체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제 종속을 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있죠. 그때 마우스 왼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왼쪽 클릭. 자, 어떻게 됐어요? 이 밑에 있는 레이어의 실루엣처럼 얘가 이제 모양이 생성이 됐죠?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이제 이런 모양 형태로 바뀌는 게 자, 얘가 이제 뭐냐면 클리핑 마스크.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클리핑 마스크예요. 얘가. 자, 중속돼서 이제 밑에 거에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클리핑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다른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봐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밑에 걸로 속했죠. 자, 걔를 다시 한번 풀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영역 있죠? 여기 또 Alt 키 누르고 다시 한번 얘 클릭 한번 하세요. Alt 누르고 이 가운데 부분 있죠? 클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종속이 풀린다는 메시지 나오죠? 네,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이렇게 나왔죠? 얘가. 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클래핑 마스크, 종속해서 해주는 거고, 레이어에다가 마스크 씌우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종속되지 않고 얘가 마스크 모양 자체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 글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밑에 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모양 그대로 따라와야겠죠. 그렇죠.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요. 선택은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선택은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레이어 선택은 글래스가 되어 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를 딸깍 선택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있는데,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모양에서 점점점 생기죠. 그때 얘를 클릭하잖아요. 얘가 본이 떠갖고 여기 선택이 돼요.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클릭. 어떻게 됐어요? 얘가 본이 떠졌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셀렉트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레이어 있는데 봐보시면요. 레이어 마스크를 주는 방법이 이제 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화면에서 얘 있죠. 얘 한번 눌러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뻥 뚫린 거 있죠? 사각형에. 자,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눌러보실게요. 네,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아까랑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자, 뭐가 틀린가요? 아까 얘는 이렇게 종속이 됐었죠? 레이어 마스크는 뭐가 틀려요? 화면이 하나가 더 생기고요. 검정색이 히든이고 화이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화이트가 비저블, 검은색이 히든인 거예요. 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전체가 검은색이 칠해지면 전체가 다 가려지는 거고, 그리고 전체가 화이트가 되면 전체 다 가려지는 게 없다는 얘기. 간혹 가다가 잘못될 수가 있겠죠, 얘가.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를 마스크를 수정을 할 때는 이게 아니고요. 선택해보세요. 얘가 아니고 얘예요. 얘를 선택해야 돼. 자, 마스크 영역을 선택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분명히 좀 전에 알았죠. 검은색이 히든이고 화이트가 드로잉이라는 걸, 보이는 거를.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 이제
정경색 있죠? 정경색을 화이트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화이트 돼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스왑해줘요. 스왑. 자, 스왑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흰색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요, 여기 툴바 있는 데서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찾아보실게요. 브러쉬 모양 있는 거 보이세요? 브러쉬 툴 보이시나요? 자, 얘 선택 한번 하세요. 선택 한번 하시고, 자, 동그라미가 또 저하고 틀릴 거예요. 우리 똑같이 통일 한번 하죠.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에 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 똑같이 180이라고 써줄게요. 180. 얘 클릭하고 180 써줄게요. 사이즈를 180 픽셀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부 다 크기 똑같이 통일한 거예요. 자, 얘 닫아주고요. 여기 화이트 한번 칠해보세요. 화이트 칠하는데 어떻게 돼요? 비저블 되죠? 얘네들 이렇게. 네, 화이트 색상 값이 되면은 얘가 비저블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중속돼서 들어가는 거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자체적으로 히든 해주는 거 레이어 마스크,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이 합성이라고 돼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1번 합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컨트롤 W 눌러가지고 꺼주시면 돼. 저장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컨트롤 W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이 액박 있죠. 액박 선택하시고 노 만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 한번 해보실 거니까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은 얘까지 하시고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 계획으로는 OT 조금 하고 전임자들이 했던 포트폴리오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가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할게요. 네, 쉬는 시간 가졌다 갈게요.